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수족냉증과 불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독 손발이 차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이제 겨울이면 자려고 이렇게 누웠을 때 손발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이불 속에서 한참이 지나서야 따뜻해질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잠이 들 때는 체온이 살짝 내려가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되어 있는데요.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체내의 어떤 열을 방출하기가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차갑기 때문에, 그리고 잠들기 직전이라든지 수면 중에 이렇게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예민해져 가지고요, 잠들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자다가 추워서 깨는 그런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과 불면증과의 어떤 연관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수족냉증은 남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 그런 온도, 그런 상황에서도 유독 손이나 발이 차가워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긴 하는데요. 주로 성인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의 경우에 매달 월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신, 출산 등의 어떤 호르몬 변화를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균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피가 부족해진다거나 아니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체 말단 부위 체온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적으로는 주로 소음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선천적으로 소화기 쪽에 따뜻한 기운이 부족해서 추위에 약하고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좀 적어서 전체적인 어떤 체온 자체가 조금 낮다, 차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의 차이라든지 어떤 체질의 차이,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족냉증 외에도 수족냉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발로 가야 할 피가 다른 장기, 다른 장부, 다른 장소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머리 쪽에 몰려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생각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에 쏠리면서 피가, 손발의 어떤 피는 줄어드는, 그래서 수족냉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라든지 안면의 열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몸이 흥분을 한다거나 긴장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손끝과 발끝의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양의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쪽에 몰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자궁이 차가운 분이 몸 스스로 그 자궁 쪽에 어떤 그 혈액을 많이 보냄으로써 혈액순환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노력 때문에 오히려 자궁 쪽에 혈액이 많이 몰려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라든지 아랫배가 차갑다거나 생리통 등의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리를 하게 되면 손발이 더 차가워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장으로 그 피가 쏠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과 마찬가지로 위장이 약해서 그 위장을 튼튼하게 그리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혈액이 위장으로 확 쏠리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식후에 속이 좀 더부룩해서 소화가 잘 안 되면서도 가끔씩 속 쓰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슴 쪽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병처럼 가슴에 응어리진 기운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주로 이제 가슴이 답답해요. 수시로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러면서 손발이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손발로 혈액을 돌리기 힘들 정도로 피가 부족해져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혈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빈혈 증상처럼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하기도 하시고요. 숨이 이내 금방 차버려 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조금만 뛰어도 호흡이 짧아서 숨이 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는 힘, 한의학적으로는 그걸 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순환도 시켜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이 양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좀 차가우면서요, 항상 피로감이라든지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소화가 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사를 조금씩 밖에 못해, 많이 하면 불편해, 많이 하면 몸이 오히려 더 몸살 날 것 같고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 이런 분들 보면은 주로 쥐가 자주 난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조금만 긴장해도 근육이 확 뭉친다, 어깨가 아프다라고 얘기하신다거나, 근육이 평소에도 잘 뭉치기 때문에 어깨, 아랫배, 종아리 등의 통증이 자주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근육의 경직은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혈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궁 쪽에서 반복적으로 생리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요. 매달 월경을 하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기 쉽고요. 크고 작은 수술, 복부 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어혈이 잘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혈이 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담음인데요. 이 담음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좀 끈적거리는 상태, 맑은 혈액이 지나다니지 못하고 끈적거리는 혈액이 돌아다니는 상태, 이걸 담음이 끼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음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식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심하게 체하면 손발이 싸늘해지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급하게 체했을 때 나타나는 식체 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위장과 아랫배 쪽에 이런 식적이 쌓여있게 되면 상지, 팔 쪽이나 다리, 하지 쪽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수족냉증을 호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족냉증과 불면증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수족냉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더라도 솔직히 잠자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잠은 잘 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갑자기 잠이 안 오지? 라고 당황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수족냉증을 가지고 있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었는데 유난히 추운 곳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거나 차가운 음식을 꾸준히 오랫동안 드셨다거나, 대표적으로 맥주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생리가 좀 불규칙해졌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육체활동이라든지 정신피로로 인해서 양기가 좀 부족해졌다라거나,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렸다라거나, 크고 작은 수술 뒤에 출혈로 인해서 어혈이 생기기도 하고 피가 부족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라거나, 그리고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먼저 있습니다. 선행이 되고 그 이후로 인해서 혈액순환의 장애가 더 심해진다라거나, 혹은 체온이 더 내려가고 거기에 민감해지게 되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족냉증이나 추위를 타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긴 하지만 불면증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다가요, 선행된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불면증이 시작돼 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해지게 된 원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족냉증의 원인들 있죠, 그걸 바로잡아 줌으로써 불면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 그런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족냉증과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외부에서 양기, 온기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내부에서 온기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건데요. 외부에서 따뜻한 온기를 넣어주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수면 양말을 신고 잔다거나 체온을 좀 유지한다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얇은 장갑을 끼고 잔다거나, 아니면 IR이라고 그러는데 적외선이 나가는 그런 전구들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몸을 따뜻하게 좀 쬐어준다라거나, 혹은 핫팩을 수시로 활용해 가지고 잘 때도, 활동할 때도 핫팩을 이렇게 쥐고 발에도 양말 밑에다 이렇게 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핫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신욕이라든지 족욕을 해줌으로써 체온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온기를 더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실 때는 땀을 많이 흘릴 정도로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양기가 빠져나가면서 더 차가운 그런 타이밍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만 몸을 데워주는 거, 그래서 땀이 날 듯 말 듯,
많이 안 나고 좀 나더라도 조금 나는 정도, 그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따뜻한 온기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내부에서 온기를, 양기를 넣어주는 방법들이 아주 많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는 일단 따뜻한 차가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수시로 이렇게 드셔주는, 뭐 종류에 상관없이, 뭐 보리차도 괜찮으니까요. 따뜻한 차를 수시로 드셔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라든지 음식으로 차를 만들어서 먹으면 그 효과가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계피, 생강, 꿀, 홍삼, 대추 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체내의 양기를 올려주는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고기, 그 다음에 흑염소, 인삼, 부추, 애호박, 이런 육류나 야채도 자주 챙겨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빈혈기가 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선짓국을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선짓국, 내장탕, 그리고 붉은살 생선이나 고기, 그리고 철분제 등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적당한 근력 운동을 해줌으로써 근육량을 키워주면 이 근육이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불면증이 찾아왔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아닌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체질적 약점을 보완해 주거나 아니면 약해진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건강하게 정상 수면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